주행을 시작합니다. 목적지까지 5.4km, 약 19분 소요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. 오늘은 비가 와서 이렇게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5월은 자전거 타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고 5월 5일인 어린이날 내일도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싶지만 딱 맞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바로 카카오맵에서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지 제가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과연 카카오맵에서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카카오맵의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4.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더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길찾기 결과에서 주행 결과 시 내비게이션 및 음성 안내가 제공이 되고요. 로그인 시 주행 기록 저장 및 누적 기록을 제공하고 길찾기 결과 및 주행 기록 GPX 파일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요. GPS 파일을 카카오맵에서 불러오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특히 이번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은 애플워치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저처럼 애플워치를 사용하신 분들은 애플워치로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해놨고요. 이렇게 제가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경사도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 경사도를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경로에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이 중에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집에서 한강까지 갈 때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. 제가 이번에 다른 목적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스타필드 고향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90%고 계단 그리고 횡단보도 그리고 교량이 몇 회인지 안내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거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상세 경로를 한번 불러보면 터치를 하면 이렇게 상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GPX 파일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GPX 파일을 눌러서 이렇게 아이클라우드 등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주행 시작을 누르게 되면 안내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주행이 시작이 됩니다. 아이폰 사용은 위험.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행을 할 예정인데요. 네,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소요 시간, 최고 속도, 평균 속도, 칼로리 등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. 네, 자전거 내비게이션에 딱 맞춰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다음 경로 등을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부터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워치에 연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속도도 볼 수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일시정지, 주행 종료 등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안내도 애플워치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지금부터는 제가 짧게 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행을 시작합니다. 목적지까지 2.7km, 약 14분 소요 예정입니다. 잠시 후 왼쪽 길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길입니다. 네, 그렇게 라이딩을 마치고 왔습니다. 지금 날씨를 보시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약 5km 정도만 타봤는데요. 애플워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경로 이탈이라고 되어 있죠. 제가 지금 경로에 상에 없기 때문에. 그렇지만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되면 띵띵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주행 거리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아이폰에서도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제대로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경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비가 곧 내릴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
제가 들어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주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.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최고 속도, 평균 속도, 주행거리, 소모 칼로리, 상승, 최강이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이렇게 속도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주행을 마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행거리, 주행시간, 최고속도, 평균속도, 상승, 하강, 소모칼로리, 휴게시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주행 기록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GPX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아마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 맵에서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 자전거 주행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주행 기록을 누르면 자, 상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제가 평균 속도를 어떻게 탔는지,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길 찾기 결과로 재탐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카카오 맵에 추가가 된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을 빠르게 사용해 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제가 사용을 해본 것처럼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애플워치에서도 자전거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.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런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해서 조금 빠르게 직접 체험을 해보고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